은서의 손끝이 옷감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공기의 변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서 날카롭게 꽂히는 느낌. 그녀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한 발짝 물러났다. 원피스의 가격표가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실례합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직원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패드가 들려 있었고 손가락이 바쁘게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저기요, 이 원피스 사이즈가. 잠시만요. 차갑고 간결한 대답이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왜 말을 꺼는 거지? 라는 짜증이 묻어났다. 은서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매장 안은 적막했다. 평일 오후 2시 백화점 5층 여성복 매장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그녀 말고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저쪽 끝 코너를 둘러보고 있을 뿐이었다. 밝은 조명 아래 진열된 옷들은 한 벌에 수십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다. 섬세한 레이스 장식, 부드러운 실크 소재, 우아한 라인.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은서가 오늘 입고 온 검정색 원피스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옷자락을 매만졌다. 3년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이 원피스는 여전히 깨끗했다. 색도 바래지 않았고 구김도 없었다. 결혼 전에는 이 옷이 그녀에게 괜찮은 옷이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세계를 보고 난 뒤로는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드레스룸에 가득한 명품들, 시누이가 무심코 걸치고 나오는 옷들, 심지어 시댁 가정부 아주머니가 입는 유니폼조차 자신의 옷보다 고급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 같았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그저 가난해 보이는 여자로만 보일 뿐이다. 실례합니다, 고객님. 갑자기 직원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은서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직원은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직원의 시선은 방금 매장에 들어선 한 여성을 향하고 있었다. 샤넬 백을 든 그 여성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매장을 훑었다. 직원은 재빨리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품 보러 오셨어요? 응, 그냥 좀 볼게. 네. 이쪽 라인이 이번 시즌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입었고요. 직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방금 전 은서에게 던진 그 건조한 음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은서는 다시 옷걸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까 보던 원피스였다. 심플한 디자인의 예쁜 색상. 가격표를 보니 38만 원이었다.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었다. 남편이 필요한 거 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걸이를 들어 자신의 몸에 대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런 옷을 입으면 어울릴까? 아니, 이런 옷을 살 자격이 있을까? 저기요. 은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샤넬백의 여성과 대화 중이었다. 이 색상은 지금 딱 한 벌 남았어요. 진짜 예쁘죠? 한정판이라 다시 안 들어와요. 그래. 네. 딱 고객님 스타일이에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은서는 자신이 들고 있던 옷걸이를 다시 제자리에 걸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괜히 왔나.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눈빛은 도움을 주겠다는 선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만지지 말라는 경고에 가까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찾으시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이쪽은 신상이라서요. 신상이라서.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비싸다. 내게는 안 어울린다. 그냥 보기만 해라. 은서는 그 모든 것을 읽었다. 아, 네. 그냥 구경만. 네. 편하게 보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은서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마치 감시하듯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은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가 풀렸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자문했다. 옷을 만진 것? 가격표를 본 것? 아니면 그냥 그 매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까? 은서는 천천히 걸었다. 백화점 복도는 밝고 깨끗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우아한 음악, 화려한 쇼윈도.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공간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에스컬레이터로 향하려던 순간이었다. 은서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어머님? 시어머니 정옥이 서 있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절제된 메이크업은 그녀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전형적인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이었다.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은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시어머니 옆에 서니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조금 전부터. 정옥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은서의 뒤, 아까 그 매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끗힐끗 그녀를 쳐다봤다. 혹시 보셨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은서의 손을 잡았다. 커피 한 잔 하자. 네. 커피. 마시고 싶구나. 정옥은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은서는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굳어 있다는 것을. 그녀가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백화점 5층 끝에 있는 카페로 향했다. 은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저런 모습을 들켰다는 게 너무 창피했다.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슬쩍슬쩍 정옥을 쳐다봤다. 그녀의 존재감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저랬어? 처음이에요. 거짓말이었다. 은서는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은서야. 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정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끔이요. 그냥 가끔. 얼마나 가끔. 어머님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원래 백화점이 그런 데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은서는 말을 멈췄다. 사실 시댁에서는 옷을 얼마든지 사줬다. 명품도 맞춤 의상도 가능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런 옷을 입으면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빌려 입은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은 다르시잖아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테이블에 시선이 모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은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넌 당당하게 그 옷 살 돈도 있고 자격도 있어. 우리 집 며느리잖아. 그런데 왜 움츠러들어? 정옥의 말에 은서는 움찔했다. 우리 집 며느리라는 말. 그 말이 주는 무게가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족쇄였다. 어머님, 전 그냥 제 자신으로 있고 싶어요. 누구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래. 정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 자신으로 있어. 하지만 그게 움츠러들고 무시당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옥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눈치를 보고 조심하고 미안해하며. 그게 편했다.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쉬웠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예민한 거예요. 아니야.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 순간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녀는 지금 알았다. 어머님, 다음에. 정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다음에 나랑 다시 오자. 그 매장. 네. 왜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은서가 읽을 수 없는 결심 같은 것이 번득이고 있었다. 평생을 재벌가에서 살아온 여자. 수많은 비즈니스 자리에서 남편 옆을 지켰고 사교계를 주름잡았으며 때로는 냉혹한 결정도 내려야 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분노는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권력이나 체면의 문제도 아니었다. 자신의 며느리가, 아니, 한 사람이 부당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본 것.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백화점 5층, 여성복 매장. 그 유리병 너머에서 직원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님을 고르듯, 웃음을 나눠주듯,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저 카페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은서의 뒤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이 나라 굴지의 재벌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그녀가 결코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은서는 카페 테이블 위에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접었다 펴고 다시 접었다 펴고. 그녀의 손은 가만히 있질 못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백화점은. 은서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정옥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은서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떠 있었다. 그래, 원래 그런 곳이야? 네. 명품 매장이면 더 그렇고요. 저도 이해해요. 직원들도 실적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돈 쓸 것 같은 손님한테 집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정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서는 그제야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은서야. 정옥이 테이블 너머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은서는 그 손의 온도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해할 필요 없어. 그들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은 없어.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겪는지. 얼마나.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정옥의 눈빛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트에서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장바구니 들고 계산하려고 줄 서 있으면 직원들이 제 뒤에 명품 들고 온 손님한테 먼저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요. 카드 낼 때도 제가 체크카드 내면 할부 되나요?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정옥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옷가게도요. 제가 입어보겠다고 하면 직원이 이건 사이즈가 작아서 이러면서 다른 옷을 권해요. 근데 제 사이즈 맞거든요. 그냥 비싼 옷이니까 제가 안 살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동네 카페에서도 사람들은 저를 봐요. 제 옷을, 제 가방을, 제 신발을 보고 판단해요. 얼마나 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정옥의 질문에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면 뭘 할 수 있어요? 매번 싸워요? 항의해요? 그럼 진상 손님 되는 거예요. 피해망상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피해망상? 네. 다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민한 거다. 별일 아니다. 그냥 넘어가라고요. 은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정옥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백화점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평범한 옷차림의 사람들.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는 달랐다. 집에 가자. 정옥이 일어서며 말했다. 네.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님이 재빨리 뒷문을 열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옥 역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1978년 겨울. 정옥은 25살이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했다. 정옥은 네 남매 중 둘째였다. 그녀는 예뻤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자산이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명동의 한 양장점에서 일했다. 손님들의 치수를 재고 단추를 달고 옷감을 정리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장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양복을 입은 그는 점잖았고 교양 있어 보였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코트를 맞추러 왔다고 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으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정옥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자주 가게에 들렀다. 어머니의 옷, 여동생의 옷, 친척의 옷.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그가 찾는 건 정옥이었다. 6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다. 그리고 정옥은 알게 되었다. 그가 이 나라 5대 재벌 그룹의 차남이라는 것을. 결혼식 날 정옥은 처음으로 그들의 세계를 봤다. 특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 신문에서만 보던 유명 인사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저 여자 누구야? 글쎄, 양장점에서 일했다던데. 세상에, 도련님이 왜 저런 애를. 수군거림이 들렸다. 정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 생활이 시작됐다.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식사 예절, 차 마시는 법, 손님 접대하는 법. 집 안 곳곳에 규칙이 있었고
그녀는 끊임없이 실수했다. 아이고,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네. 신우이의 비웃음. 원래 배경이 그러니까. 친척들의 수군거림. 정옥은 참았다. 이를 악물고 배웠다. 한식, 양식, 중식 테이블 매너. 골프, 승마, 차 도구 다루는 법. 영어 회화, 프랑스어 기초. 그녀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백화점에서의 일이었다. 정옥은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 명품관이었다. 시어머니는 샤넬 매장 직원과 친한 듯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정옥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이것도 예쁜데 며느리가 한번 입어볼까요? 시어머니가 드레스 하나를 들어 보였다. 아, 그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S 사이즈예요. 사모님 며느리분은 좀 사이즈가. 정옥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결코 뚱뚱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씬한 편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말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 몸에는 이 옷이 아깝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른 걸로. 하지만 정옥은 알았다. 시어머니도 들었다는 것을. 그 모욕적인 뉘앙스를. 매장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저런 애들은 원래 그래. 하지만 정옥은 신경 쓰였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다. 사교 모임에서, 골프장에서, 자선 행사에서 사람들은 정옥을 봤다. 양장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저 사람 원래 평민이잖아. 돈으로는 못 사는 게 품격이지. 애들 교육은 잘할 수 있으려나. 정옥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완벽해지기로 결심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10년이 지났다. 정옥은 완벽한 재벌가 사모님이 되었다. 그녀의 옷차림, 말투, 행동거지. 모든 것이 우아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자신을 죽여야 했는지.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정옥은 회상에서 깨어났다. 집 앞이었다. 은서야, 들어가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저택,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정옥은 지금 그 완벽함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은서가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정옥이 불렀다. 은서야. 네. 다음에. 정옥이 천천히 말했다. 다음에 나랑 다시 가자. 그 매장. 은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왜요? 그냥 넘어가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야. 정옥의 눈빛이 변했다. 그 속에는 은서가 본 적 없는 결기가 있었다. 별일이야. 엄청난 일이야. 하지만, 은서야, 난 내가 나처럼 살았으면 하지 않아. 정옥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다. 난 참았어. 10년을 참았어. 내가 바뀌면, 내가 완벽해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그거 알아? 그건 틀렸어. 어머님, 바뀌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야.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재단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그들이 바뀌어야 해. 정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돈도 있어. 인맥도 있어. 그런데 그걸 왜 쓰는 거야? 내 품격 유지하려고, 사교계에서 잘 보이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짜 권력은 약한 사람을 위해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나랑 다시 가자. 그 매장.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일을 제대로 말할 거야. 하지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넌 걱정하지 마. 그냥 내 옆에만 있어. 정옥은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싸우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참지 않아. 이번에는 내가 앞에 선다. 화요일 오전 10시. 정옥은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버버리 트렌치 코트,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까르띠에 팔찌. 사모님, 오늘 어디 가세요? 가정부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잠깐 백화점. 아가씨랑 같이요? 아니, 혼자. 정옥은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섰다. 은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집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녀가 직접 움직일 때였다. 차는 조용히 백화점으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정옥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어떻게 나올까?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들어갔을 때 그 직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백화점 5층, 여성복 매장. 정옥이 매장 입구에 섰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어서 오세요. 두 명의 직원이 동시에 인사했다. 지난번 은서를 무시했던 그 직원도 있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옥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오늘은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다. 정옥은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봤다. 그냥 좀 볼게요. 네, 편하게 보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은 한 걸음 물러서되 정옥의 동선을 계속 주시했다. 존중과 감시 사이의 미묘한 거리였다. 정옥은 천천히 옷걸이 사이를 걸었다. 은서가 만졌던 그 원피스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옷을 집어들었다. 아, 그 상품이요? 직원이 재빨리 다가왔다. 이번 시즌 베스트셀러예요. 색감이 정말 예쁘죠? 사모님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탈의실 안내해 드릴게요. 같은 옷이었다. 은서가 만졌을 때는 신상이라서라며 거리를 뒀던 바로 그 옷. 정옥은 옷을 다시 걸었다. 아니에요. 다른 것도 볼게요. 아, 네. 이쪽에 신상품들이 있어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직원은 열정적으로 매장 안을 안내했다. 한 벌, 두 벌, 세 벌. 정옥이 손을 뻗을 때마다 직원은 재빨리 설명을 붙였다. 이건 이탈리아 원단이에요. 이건 한정판이라 금방 품절될 거예요. 이거 연예인 이 공항에서 입었어요. 정옥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15분쯤 지났을까? 정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저기요. 네, 사모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정옥은 직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며칠 전에요. 여기 젊은 여자분이 오셨었죠? 직원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다. 네. 손님이 많아서. 평일 오후 2시쯤이요. 네이비색 원피스 입은 여성. 혼자 왔었어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정옥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게. 직원이 말을 더듬었다.
정욱은 계속했다. 그분도 이 옷을 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직원분이 신상이라서라고 하시면서 다른 손님한테만 응대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제가. 그분도 손님이었는데요. 정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사모님,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요? 네. 저희는 모든 손님을 동일하게. 정말요? 정옥이 직원의 말을 끊었다. 그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저렴한 브랜드 옷을 입고 왔어도 똑같이 대해주셨을까요? 그거야 물론이죠.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매니저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매니저요? 네.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사모님,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매니저분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옥의 태도는 단호했다.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매장 매니저 김수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욱은 매니저를 차분히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이 매장에 CCTV가 있나요? 매니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네, 있습니다만 왜 그러시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엇을요? 정옥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은서가 매장에 들어온 것, 직원이 무시한 것, 다른 손님에게만 응대한 것.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담담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게감을 실었다. 매니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모두 친절 교육을 CCTV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정옥이 말을 끊었다.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지겠죠. 매니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계산하고 있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사모님 성함이 강정옥입니다. 정옥이 명함을 꺼냈다. 명함에는 간단하게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명함 아래 작게 인쇄된 글자가 있었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대한그룹. 이 나라 5대 재벌. 그 그룹의 회장 부인이 지금 자신의 매장에 서 있다. 아, 사모님, 제가 몰라 뵙고. 괜찮아요. 그것보다 CCTV요. 정옥은 여전히 차분했다. 며칠 전 화요일 오후 이 시경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가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옥은 매장 한편의 소파에 앉았다. 직원들은 멀찍이 서서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아까 그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안쪽 사무실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매니저가 나왔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사모님. 네. 제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매니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듯 정옥 앞에 앉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부적절한 응대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손님을 옷으로 판단하고 노골적으로 차별했더군요. 그게 이 백화점의 방침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매니저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욱은 천천히 일어섰다. CCTV 영상 보관 잘해주세요. 네. 곧 필요할 테니까요. 정욱은 핸드백을 들고 매장을 나섰다. 뒤에서 매니저가 황급히 따라왔다. 사모님,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 조용히. 조용히? 정욱이 돌아섰다. 조용히 묻으라고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겠네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매장의 고객 응대 매뉴얼도 함께요. 사모님, 만약 일주일 안에 답변이 없으면 정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제가 직접 본사에 연락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표이사님과는 제가 잘 아는 사이거든요. 매니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정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백화점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욱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시작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한 매장, 한 직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였다. 사람을 외모로, 옷으로, 돈으로 판단하는 이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비서실장에게 백화점 관련 자료 수집 시작. 소비자 민원 내역, 차별 응대 관련 뉴스 기사, 직원 교육 시스템 자료. 일주일 안에 정리 부탁. 네, 사모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답장이 즉시 왔다. 정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차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은서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며느리를 불렀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는 내가 내 앞에 설게. 차가 저택 앞에 멈췄다. 정욱이 내리려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은서가 나왔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볼일 좀. 정욱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은서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저녁 준비했어요. 들어가실래요?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은서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방금 백화점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 멀리 백화점 5층 여성복 매장에서는 매니저와 직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어.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라고. CCTV까지 확인했다고. 어떡해요? 정말 본사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해야지. 숨겼다가 더 큰일 나. 이미 사모님이 다 알고 계셔.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민원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정욱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5일 후, 정욱의 서재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쌓여 있었다. 비서실장 박민준이 정리해온 자료들이었다. 사모님, 확인하실 자료 준비했습니다. 박민준은 50대 중반의 신중한 남자였다. 그는 20년 넘게 대한그룹에서 일하며 정욱을 보좌해왔다. 고생했어요. 정욱이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소비자 민원 통계. 백화점 본점 여성복 매장. 지난 3년간 접수된 민원 총 47건. 그중 차별 응대 관련 23건. 처리 현황 23건 중 19건 확인 불가로 종결. 확인 불가? 정욱이 물었다. 네. CCTV 확인이 어렵다. 직원 기억이 불명확하다. 고객의 주관적 해석이다.
이런 사유로 대부분 묵살됐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옥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구체적인 민원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사례 1. 2023년 9월 30대 여성 김모 씨. 임신 7개월, 편한 옷차림으로 매장 방문. 직원이 마담, 여기는 임부복 매장 아니에요라고 발언. 민원 제기 농담이었다는 해명으로 종결. 정옥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사례 2. 2024년 1월 40대 여성 이모 씨. 운동복 차림으로 매장 방문 헬스장 갔다 오는 길. 옷을 집어들자 직원이 손님, 여기 만지지 말아주세요 발언. 항의하자 오해라며 사과. 민원 제기 CCTV 각도상 음성 확인 불가로 종결. 사례 3. 2024년 4월 20대 여성 박모 씨. 대학생, 아르바이트 후 매장 방문. 직원이 학생은 이쪽 층 말고 지하 매장 이용하세요 권유. 민원 제기 친절한 안내였다는 해명으로 종결. 정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23건의 민원. 23명의 여성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시당했다. 임산부, 학생, 운동복 차림, 저렴한 가방, 편한 신발. 그리고 그들의 항의는 모두 오해, 주관, 확인 불가로 처리되었다. 이게 한 매장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정옥이 중얼거렸다. 네. 같은 백화점 다른 매장들도 비슷합니다. 박민준이 다른 파일을 펼쳤다. 명품관, 화장품 매장, 심지어 식품관까지. 차별 응대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사는 뭐 하고 있어요? 직원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적 압박이 더 강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명품 매장은 월 매출 목표가 있고 그걸 못 채우면 직원들 인센티브가 깎입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친절보다 매출. 모든 고객보다 돈 쓸 고객.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온라인 후기는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박민준이 태블릿을 꺼냈다. 온라인 쇼핑몰 후기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사모님이 방문하신 그 매장, 평점이 4.8점입니다. 높네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그가 화면을 확대했다. 리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친절하고 좋아요. 직원분이 너무 상냥하세요. 최고의 쇼핑 경험이었어요. 정옥은 날짜를 확인했다.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였다. 그리고 리뷰들의 작성 패턴이 묘하게 비슷했다. 이거, 네. 조작 의심됩니다. 특히 저평점 리뷰들이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박민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인터넷 캐시에 남아있는 삭제된 리뷰였다. 직원이 저를 무시했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옷차림 보고 판단하는 게 느껴졌어요. 기분 나빴습니다. 이런 리뷰들이 작성 후 며칠 내로 삭제되었다. 백화점 측에 문의해봤더니 허위 리뷰라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허위? 네. 구매 인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리뷰 중에도 구매 인증 없는 건 많더군요. 정옥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단순한 직원 한 명의 실수가 아니었다.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고객을 차별하고, 민원을 묵살하고, 나쁜 후기는 지우고, 문제를 덮는다. 더 있어요? 네. 내부 제보도 있습니다. 내부 제보.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익명으로 들어온 건데요. 한 직원이 보낸 겁니다. 정옥은 서류를 펼쳤다. 인쇄된 이메일이었다. 저는 백화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매장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3초 룰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면 3초 안에 판단합니다.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그리고 등급을 매깁니다. VIP 일반 저관심. VIP는 명품을 들고 있거나 옷차림이 화려한 고객입니다. 일반은 평범하지만 구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고객입니다. 저관심은 돈을 안 쓸 것 같은 고객입니다. 저관심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다른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 우리 인센티브가 깎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고객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보이면 바로 뛰어가고 저렴한 옷차림이 보이면 슬쩍 피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고객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무시했다고요. 사실이었습니다. 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확인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업계의 문화니까요. 누군가 이걸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은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3초 룰. 사람을 3초 만에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이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사모님, 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23명이야. 23명의 여성이 똑같은 일을 겪었어. 그리고 묵살당했어. 네. 그들은 항의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예민하다, 오해다,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넘어갔어. 정옥의 손이 떨렸다. 나도 그랬어. 젊었을 때 무시당하고 항의하면 예민하다는 소리 들었어. 그래서 참았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싶어서. 사모님. 하지만 아니었어.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그들이 잘못한 거였어. 정옥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 씨. 네, 사모님. 이 자료 전부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요. 통계, 사례, 내부 문서, 온라인 조작 증거. 모두 다. 알겠습니다. 어디에 제출하시려고요? 일단 백화점 본사. 그리고 필요하면. 정옥이 잠시 멈췄다. 언론에도. 박민준의 눈이 커졌다. 언론이요? 사모님 그러시면. 알아요. 재벌가 부인이 백화점 직원 문제로 나서는 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여론이. 상관없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건 옳은 일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바로 그때였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다. 어머님, 차 좀 가져왔어요. 비서실장님도 한 잔어? 은서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정옥과 박민준이 서로를 쳐다봤다. 은서는 가까이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소비자 민원 통계, 차별 응대 사례, 백화점 여성복 매장. 은서의 손이 떨렸다. 어머님 이거. 은서야. 정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좀 알아봤어. 왜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지 않아.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만 당한 게 아니야. 23명이 더 있어. 23명의 여성이 똑같이 무시당했어.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참으면. 아니야. 정옥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참으면 24번째 사람이 생기는 거야. 25번째, 26번째. 끝없이 이어지는 거야. 어머님, 난 그걸 막고 싶어. 이제 그만 멈추고 싶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내 나이 때 참았어. 10년을 참았어. 그래서 알아. 참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은서가 울먹였다. 하지만 어머님이 이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정옥이 며느리를 꼭 안았다. 난 내 편이야. 그리고 저 23명의 편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옳은 일이야. 은서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박민주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문을 닫으면서 그는 생각했다. 이 일은 끝나지 않겠구나. 사모님이 결심하셨으니 이제 정말 시작이다.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썼다. 회장님께 제가 백화점 관련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권익 문제입니다. 혹시 그룹 이미지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하세요. 내가 지지합니다. 정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30년 결혼 생활. 남편은 항상 그녀의 편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건 더 이상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만지작거렸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어젯밤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본 그 서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3명.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23명의 여성들. 은서야. 정옥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네, 어머님. 오늘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나랑 공부 좀 하자. 공부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정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오전 10시 정옥의 서재.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은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다. 은서야, 너 소비자 권리라는 거 알아? 소비자 권리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가진 권리. 정옥이 서류 하나를 꺼내 은서 앞에 놓았다.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여기 봐. 정옥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다. 제사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첫째,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래. 내가 매장에서 옷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직원은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해. 무시하면 안 돼. 은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둘째, 정옥이 계속했다.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 대방 등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부당한 피해. 내가 겪은 게 바로 이거야. 옷차림 때문에 차별받은 것. 그건 부당한 피해야. 은서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셋째, 정옥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다.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은서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정옥이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명확했다. 어머님, 근데 법이 이렇게 있어도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잖아요. 맞아.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알아도 쓸 엄두를 못 내. 왜요? 무섭고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별일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정옥이 은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은서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어머님, 내가 당한 건 명백한 차별이야.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거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다고. 근데 어머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은서야. 정옥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소비자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네. 백화점은 소비자가 있어야 존재해.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넌 당당한 고객이야.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 정옥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봐. 백화점 고객 헌장. 은서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화려한 디자인의 문서였다. 백화점 고객 헌장. 저희 백화점은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외모, 복장,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 정확하고 친절한 정보 제공.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이게 그들이 스스로 약속한 거야. 근데 지켜지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 당신들이 약속한 걸 지켜라고. 은서는 헌장을 천천히 읽었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어머님, 그럼 제가 백화점에 다시 연락해야 하나요? 응.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제가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해. 하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찮아. 정옥이 노트를 꺼냈다. 우리 같이 준비하자. 하나씩. 그날 오후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준비했다. 정옥은 은서에게 차근차근 알려줬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사실만 말해. 사실만요? 응.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정옥이 노트에 적었다. 날짜와 시간 명시. 어떤 직원이었는지, 외모 특징.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다른 고객과의 대응 차이. 둘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요구사항이요? 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말하는 거야. 사과, 재발 방지, 직원 교육, 명확해야 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기록을 남겨. 기록이요? 전화 통화는 녹음하고 이메일로 주고받아. 나중에 증거가 돼. 정옥은 은서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이거 쓰면 돼. 합법이야.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넷째, 정옥이 은서의 어깨를 잡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내 뒤에 내가 있어. 은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울지 마. 넌 강해. 충분히 할 수 있어. 오후 4시. 은서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백화점 고객센터 번호가 떠 있었다. 정옥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준비됐어? 떨려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은서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녹음 시작.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백화점 고객센터입니다. 밝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 안녕하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옥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민원을 접수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어떤 내용이신가요? 지난 화요일에요. 5층 여성복 매장에서 제가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차별 대우라고 하시면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은서는 노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평일 오후 2시쯤 갔어요. 저는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매장에서 옷을 보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저를 무시했어요. 무시하셨다고요? 네. 제가 말을 걸었는데 잠시만요라고만 하고 응대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직원분은 제 뒤에 들어온 다른 손님한테는 바로 달려가서 어서 오세요. 신상품 보러 오셨어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셨어요. 아, 그리고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이쪽은 신상이라서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다가오지도 않으셨어요. 저를 감시하듯이 멀리서만 지켜보셨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다. 고객님, 혹시 그게 오해는 아니실까요? 오해가 아니에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명백히 다른 대우였어요. 같은 옷을 보는데도 저한테는 신상이라며 거리를 두고 명품 가방 든 손님한테는 베스트셀러라며 권했어요. 정옥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은서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가는 게 두려워요.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모두 친절 교육은 받았어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은서가 끊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 고객 헌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외모, 복장,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라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다. 고객님,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보통 일주일 정도. 일주일은 너무 길어요. 3일 안에 답변 주세요. 은서는 정옥이 알려준 대로 말했다. 그리고 CCTV 확인 부탁드려요.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10-이고요. 이름은 최은서예요. 네, 접수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요. 네. 제가 이 통화를 녹음하고 있어요. 합법이에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서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긴장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3일 안에 연락 주세요. 만약 연락이 없으면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옥이 며느리를 꼭 안았다. 은서는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해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제가 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넌 당당했어. 떨렸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그랬잖아. 끝까지 했잖아. 정옥이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게 시작이야. 내가 내 권리를 찾는 첫걸음. 이틀 후, 은서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은서 고객님이신가요? 저는 백화점 고객만족팀 박진수 차장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네, 맞아요.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게. 차장의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말씀하세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굳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옥이 눈썹을 찌푸렸다. 오해요? 네. 저희 직원이 그날 다른 업무가 있어서 고객님께 즉시 응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차별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차장님, 은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CCTV는 확인하셨어요? 그게 CCTV 각도상 정확한 상황 파악이.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네. CCTV 영상이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차장이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 고객님, 그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서. 저도 찍혀 있는 영상인데, 개인정보요? 은서는 정옥이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반박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열람 권한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차장의 목소리가 더욱 당황했다. 아, 그건 내부 절차가 있어서. 그럼 내부 절차대로 신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릴게요. 고객님,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원만하게. 원만하게요? 은서가 말을 끊었다. 원만하게 덮으시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차장님 3일 안에 명확한 답변 달라고 했어요. 지금 오해라는 말로 넘어가시려는 것 같은데,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정옥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느리가 달라지고 있었다. 고객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과는 형식이 아니에요.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죠. 재발 방지책이요? 네. 직원 재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매장 응대 매뉴얼은 개선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요. 차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하루 더 드릴게요. 내일까지 구체적인 답변 주세요. 그게 아니면 소비자원에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차장님. 은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다. 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또 오해래요. 그럴 줄 알았어. 정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은 항상 그래. 처음엔 덮으려고 해.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바뀌어. 정말 바뀔까요? 바뀔 거야. 내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정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넌 달라졌어. 이틀 전만 해도 괜찮아요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제 권리를 요구했어요. 그래. 당당하게. 정옥의 눈빛이 따뜻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떨렸지만 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백화점 본사, 고객 만족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팀장이 테이블을 쳤다. 고객이 소비자원 신고한다고 하는데. 근데 팀장님, 이 고객이. 박진수 차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대한그룹 회장 며느리래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뭐?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매장 방문했었대요. 강정옥 사모님. 강정옥? 그 강정옥?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거 큰일 났는데. 다음 날 아침, 은서의 핸드폰에 연락이 왔다. 백화점이 아니었다. 백화점 대표이사실에서 직접 온 전화였다. 최은서 고객님 맞으십니까?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공손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네, 맞아요. 저는 백화점 대표이사실 비서 김영호입니다. 대표님께서 고객님과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은서는 깜짝 놀라 정옥을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요? 오늘 오후 2시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표님께서 직접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은서가 전화를 끊자 정옥이 말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네. 어머님, 대표이사가 직접요? 내 신분을 알았으니까. 정옥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다. 평범한 며느리였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야.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정옥이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오후 1시. 정옥은 서재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차장 이수진이었다. 정옥과 대학 동창이었다. 수진아, 나야. 정옥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정옥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은서가 겪은 23명의 다른 피해자들, 내부 제보자의 3초 룰, 조직적인 민원 묵살.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백화점 대표이사가 우리 며느리를 만나겠다고 했어. 형식적인 사과쇼겠네. 이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맞아. 그래서 내가 제보하는 거야. 자료 있어? 다 있어. CCTV 영상, 민원 통계, 내부 문서, 온라인 후기 조작 증거. 전부. 정호가, 근데 너 괜찮겠어? 재벌가 부인이 이런 거 나서면. 상관없어.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옳은 일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알았어. 내가 취재팀 꾸릴게. 근데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할 거야? 오늘 확보할 거야. 어떻게? 정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나한테 맡겨. 오후 2시. 백화점 본사 27층. 대표이사실. 은서와 정옥이 나란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은서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다. 사모님,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했다. 넓은 회의실로 들어서자 60대 초반의 남자가 일어섰다. 백화점 대표이사 한석호였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시선은 주로 정옥에게 가 있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비서가 차를 내왔다. 우선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석호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로 고객님께서 불쾌함을 느끼셨다니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적절한 응대요? 정옥이 조용히 물었다. 그게 전부인가요? 한석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표님. 정옥이 말을 끊었다. 우리 시간 절약합시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23건의 민원, 19건 묵살, 내부 제보자의 3초룰, 온라인 후기 조작, 실적 압박으로 인한 차별 응대 조장. 다 알아요. 한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모님, 그리고 이건 우리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옥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여기 23명의 피해 사례가 있어요. 모두 비슷한 이유로 차별당했죠. 임산부, 학생, 평범한 옷차림. 그들은 모두 항의했지만 당신네 회사는 확인 불가로 일축했어요. 한석호는 파일을 받아들지 않았다. 사모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내부 조사는 믿을 수 없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들은 이미 23번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CCTV 영상 주세요. 정옥이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며느리가 찍힌 영상이요. 본인 영상 열람은 합법이에요. 한석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다른 고객들도 찍혀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죠. 절차 핑계 대지 마세요. 정옥이 테이블에 명함을 놓았다. 그녀의 명함.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명함을 놓았다. 한국경제신문 이수진 차장의 명함이었다. 한석호의 눈이 커졌다. 이게 제 대학 동창이에요. 기자예요. 정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CCTV 영상을 제공해 주시면 조용히 내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옥은 이수진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이분한테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기겠어요. 23건의 민원, 내부 제보, 후기 조작 증거. 전부. 사모님. 그리고 기사가 나가면 당신네 백화점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는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석호는 정옥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다. 재벌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자. 언론과 연결된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물러서지 않을 여자. 알겠습니다. 한석호가 한숨을 쉬었다. 영상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이 일어섰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재발 방지 대책.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일주일 안에 보내주세요. 직원 재교육 계획, 응대 매뉴얼 개선안, 민원 처리 시스템 개편안. 형식적인 거 말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정옥이 문을 열며 덧붙였다. 저는 당신네 백화점 망하길 바라지 않아요.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오후 3시 백화점을 나서면서 은서가 물었다. 어머님, 진짜 기자님한테 넘기실 거예요? 영상 받으면 안 넘기겠지. 그럼 협박이었어요? 협박이 아니야. 정옥이 고개를 저었다. 압박이지.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차이가 뭐예요? 협박은 불법이야. 하지만 언론 제보는 합법이야. 나는 그냥 선택지를 준 거야. 스스로 해결하든지 세상에 알려지든지. 은서는 시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이것이 재벌가에서 30년을 살아온 여자의 전략이었다. 강압이 아닌 압박, 협박이 아닌 선택. 오후 4시 정옥의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다. CCTV 영상이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은서가 나타났다. 네이비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매장에 들어섰다. 옷을 보고 만지고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직원의 차가운 반응. 잠시만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들어오는 순간 직원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 어서 오세요. 같은 직원, 완전히 다른 태도. 은서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봐도 명백한 차별이었다. 어머님, 이거 증거야. 정옥이 조용히 말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정옥은 영상을 저장하고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영상 확보했어. 보내줘. 바로 취재 들어갈게. 잠깐. 정옥이 멈췄다. 백화점한테 일주일 줬어. 재발 방지 대책 세우라고. 믿어? 아니. 그래서 내가 필요해. 무슨 뜻이야? 일주일 후 백화점이 형식적인 대응만 하면 그때 기사 내. 하지만 진짜로 바뀌면 좋은 사례로 보도해줘. 이수진이 웃었다. 너 여전히 똑똑하구나. 당근과 채찍이지. 알았어.
일주일 기다릴게. 하지만 그 안에 백화점이 성에 없으면 바로 터뜨린다. 그래. 3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 백화점 직원인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3년째 일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본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떤 고객이 차별 응대 건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분이 대한그룹 회장 며느리래요.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고 CCTV 영상 넘기고 긴급 대책회의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나요? 그 전에 똑같은 민원 23건이 있었어요. 전부 확인 불가로 묵살됐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니까. 회사는 지금 고객 평등을 외치지만 사실은 고객도 차별하고 있어요. 힘 있는 고객, 없는 고객. 이게 맞나요? 저도 원래는 3초를 지켰어요. 명품 가방 보고 판단하고 차별했어요. 상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래야 실적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변해야 해요. 진짜로.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조회수가 1만, 5만, 10만을 넘어갔다. 댓글이 폭주했다. 나도 그 백화점에서 무시당했음. 명품 가방 없으면 투명인간 취급. 재벌 며느리니까 대표가 나오는 거지 키읔키읔. 진짜 고객 평등은 없구나. 정옥은 그 글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작됐어.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백화점 본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 백화점은 고객 차별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석호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23건의 이전 민원은 왜 묵살하셨나요? 3초 룰은 실제로 존재했나요? 이번에 대응하신 건 고객이 재벌가 며느리여서 아닌가요? 한석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임원 한 명이 말했다. 대표님, 해당 직원을 징계 처분하는 게 직원 탓으로 돌리자고. 다른 임원이 반대했다. 이건 시스템 문제예요. 한 직원 자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론을 가라앉히려면 희생양 만드는 거잖아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정옥이 우려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회사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명의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수진이었다. 정옥아, 백화점이 직원 한 명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해. 알아. 예상했어. 어떻게 할 거야?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사내. 뭐? 전부 다. CCTV 영상, 23건 민원, 내부 문서, 3초 룰. 다 공개해. 정우가 그러면 난 한 직원의 목을 자르려고 이런 거 아니야. 시스템을 바꾸려는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진짜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꿔야지. 알았어.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린다.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내일부터 세상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2025년 1월 15일 일면. 명품 가방 없으면 투명인간 백화점 3초 차별 논란. 재벌가 며느리 민원에만 대표 사과. 23건 이전 민원은 묵살. VIP 일반적 관심 고객 3초 만에 분류 내부 제보. CCTV 영상 공개 같은 직원, 극명한 태도 차이. 단독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은 지난 3년간 차별 응대 관련 민원 23건을 접수받고도 19건을 확인 불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민원인이 대한그룹 회장 며느리로 알려지자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백화점에는 3초 룰이라는 암묵적 규칙이 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면 3초 내에 외모와 소지품을 보고 VIP, 일반, 저관심 고객으로 분류에 차등 응대한다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침 7시 정욱은 신문을 펼쳤다. 일면을 가득 채운 기사. 그 옆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CCTV 화면 캡처가 실려 있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사모님, 언론 취재 요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박민준의 목소리였다. 어떤 곳들이요? 방송 3사, 종합편성 채널, 주요 일간지 모두 인터뷰를 원합니다. 알겠어요.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수진이었다. 정우가 대박이야. 포털 1위야. 그래요? 댓글이 8,000개 넘었어. 여론이 완전히 들끓고 있어. 정욱은 노트북을 켰다. 포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다. 댓글창을 열자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나도 당해봤음. 명품 안 들고 가면 완전 무시. 재벌 며느리한테만 사과하는 거 개웃기네 키읔키읔키읔. 3초 룰이 실제로 있었다니 소름. 23명은 묵살하고 1명한테만 대응. 이게 고객 평등. 직원만 자르면 안 됨. 시스템이 문제.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백화점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임. 백화점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음. 명품 매장은 다 그래요. 업계 관행. 정욱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한 백화점의 문제가 아니었어. 전체 유통업계의 문제였던 거야. 오전 10시. 백화점 본사는 비상이 걸렸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소리쳤다. 고객센터에 항해 전화가 일시간에 300통씩 오고 있어요. 고객 만족 팀장이 보고했다.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입니다. 홍보팀장이 태블릿을 들이밀었다. 해시태그 백화점 불매운동. 해시태그 3초 차별 사과하라. 해시태그 진짜 고객 평등. 한석호 대표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피켓을 든 사람들. 저건 뭐야? 시민단체입니다. 소비자권익단체,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한석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런 식으로 커질 줄은. 대표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해당 직원 징계하고 공식 사과문 내고. 안 됩니다. 마케팅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직원 1명 자르는 걸로는 안 됩니다. 여론이 원하는 건 시스템 개혁이에요. 하지만 그러려면 전면 재교육, 평가 시스템 개편, 민원 처리, 프로세스 재구축 최소 6개월, 비용만 수십억입니다. 재무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 비용이랑 지금 떨어지는 주가, 불매운동 손실이랑 비교해보세요. 마케팅 이사가 소리쳤다. 지금 안 바꾸면 우리 망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오후 1시. 정욱은 한국방송공사 KBS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메인 뉴스 단독 인터뷰였다. 강정욱 사모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사모님께서 이번 일을 공론화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정욱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23명이 더 있었어요.
저희 며느리는 24번째였던 거죠. 그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희 며느리는 재벌가 며느리였고 나머지 23분은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백화점은 우리에게만 사과했어요. 나머지 23분의 목소리는 묵살됐고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당연하죠.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고객은 평등해야 합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든 아니든, 재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앵커가 서류를 넘겼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현장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정옥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직원들은 피해자이기도 해요. 피해자라고요? 네. 저희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정옥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백화점은 직원들에게 월 매출 목표를 줍니다. 달성 못하면 인센티브가 깎여요. 그러니 직원들은 돈 쓸 것 같은 고객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죠. 화면에 내부 문서가 떴다. 백화점 명품관 실적 관리 지침. 월 매출 목표 개인당 8천만 원. 미달시 인센티브 50% 삭감. 3개월 연속 미달시 재배치 검토. 여기 보세요. 정옥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고효율 고객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VIP 고객에게 80% 시간을 할애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앵커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나머지 20%는요? 일반 고객이죠. 그리고 저관심 고객은 아예 시간 할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게 공식 문서인가요? 네. 백화점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내부 매뉴얼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사모님, 그럼 이건? 네. 정옥이 분명하게 말했다. 회사가 차별을 조장한 겁니다. 친절 교육은 하면서 실제로는 차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정옥은 카메라를 다시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책임자가 누구냐고. 진짜 책임자요? 네. 현장 직원입니까?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경영진입니까? 정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직원 한 명 자르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첫째, 실적 압박을 줄여야 합니다.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정옥이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다. 둘째,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매출액만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해야 해요. 셋째, 민원 처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 있는 고객만 응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원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해요. 넷째, 정옥이 잠시 멈췄다.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의 인식입니다. 인식이요? 네. 사람을 보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정옥의 말에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언이네요. 이건 비즈니스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고객을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VIP, 일반, 저관심.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돈만 보게 된 거죠.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젊은 시절 평범한 집안에서 재벌가로 시집왔습니다. 그때 저도 똑같이 무시당했어요. 옷차림 때문에, 배경 때문에. 그 경험이. 네. 그래서 이번에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당하는 걸 보면서 제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정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이건 단지 백화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사람을 외모로, 돈으로,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모님,
백화점 측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매운동에 대한 입장은 다른 백화점도 조사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욱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백화점이 망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바뀌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실제 개혁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저는 기꺼이 다시 그곳의 고객이 되겠습니다. 정욱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다. 오후 7시 KBS 메인 뉴스가 방영됐다. 전국의 수백만 명이 정욱의 인터뷰를 봤다. 사람을 보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자막으로 크게 떴다. SNS가 폭발했다. 해시태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해시태그 강정옥 사모님 존경합니다. 해시태그 진짜 책임자는 경영진.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쏟아졌다. 울었어요. 저도 당해본 적 있어서 재벌가 사모님이 이렇게 나서주시다니. 직원만 자르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다른 백화점도 조사해주세요. 오후 9시 백화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테이블을 쳤다. 주가가 5% 떨어졌어요. 시가총액 2천억 증발했습니다.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우리는 고객 평등이라며 마케팅하고 있어요. 강정옥 사모님 인터뷰 봤습니까? 국민 여론이 완전히 저쪽이에요. 한석호 대표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또요? 이미 했잖아요. 이번엔 다릅니다. 한석호가 고개를 들었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석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우린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전면 광고를 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백화점은 고객을 차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한 명의 직원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시스템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바뀌겠습니다. 전 직원 재교육 3개월, 실적 평가 기준 개편, 고객 만족도 평가 도입, 민원 처리 시스템 전면 개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권익위원회 신설, 그리고 지난 3년간 민원을 넣으신 모든 분들께 개별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대표이사 한석호 배상. 신문 전면 광고였다. 정욱은 신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작이네. 어머님. 은서가 옆에 앉았다. 정말 바뀔까요? 지켜봐야지. 정욱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3개월 후, 봄이 왔다. 백화점 앞 가로수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다. 은서는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3개월 전, 그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을 꺼내 입었다. 네이비색 원피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평범한 그 옷. 은서야. 정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비됐어? 네, 어머님. 오늘은 정말 괜찮겠어?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제가 가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가자. 백화점 5층. 3개월 만에 다시 선 그곳.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입구에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우리의 약속. 백화점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외모, 복장,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분이 존중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차별을 경험하셨다면 즉시 고객권익센터 1577-로 연락주세요. 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서는 안내판을 한참 바라봤다. 정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것도 변화의 시작이야. 두 사람은 여성복 매장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의 얼굴이 낯설었다. 3개월간의 재교육 후 인력이 재배치되었다고 들었다. 아, 저기 한 명은 아는 얼굴이었다. 그날 은서를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 하지만 그녀는 이제 매장에 없었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징계가 아니라 순환 배치였다. 백화점은 약속을 지켰다. 희생양을 만들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한 직원이 다가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장 안을 천천히 걸었다. 3개월 전 그녀가 보려고 했던 그 옷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만질 수 있었다. 아무도 신상이라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거리를 두지 않았다. 은서가 원피스 하나를 집어들자 직원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예쁘죠? 이번 시즌 인기 있는 디자인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42만 원이에요. 혹시 입어보시겠어요?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55예요. 알겠습니다. 탈의실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태도는 자연스러웠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명의 고객을 대하는 적절한 친절함이었다. 은서는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3개월 전과 같은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달라진 자신이었다. 나는 당당해도 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은서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색상이 고객님 피부톤이랑 완벽해요. 감사해요. 이거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계산을 하는 동안 은서는 주변을 둘러봤다. 매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에코백을 든 사람도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청바지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갔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 은서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정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좋았어요. 은서가 미소 지었다. 진짜로 달라졌어요. 그래. 네. 이제 편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다. 3개월 전 백화점을 나서며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던 그 모습은 없었다. 이제 은서는 당당했다. 어머님. 은서가 정옥의 팔을 잡았다.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여전히 괜찮아요라고만 했을 거예요. 아니야. 정옥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용기를 낸 거야. 난 그냥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은서야. 정옥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넌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고를게요. 뭘? 어머님 옷이요. 제가 골라드리고 싶어요. 정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골라줘. 두 사람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은서가 앞에 섰다. 정옥은 한 발 뒤에서 따라갔다.
며느리가 자신있게 옷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은서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은서 뒤에서 지켜주는 것. 백화점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나란히 걸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은서가 말했다. 어머님, 요즘 뉴스 봤어요? 무슨? 다른 백화점들도 바뀌고 있대요. 백화점도 고객 평등 캠페인 시작했고, 백화점도 직원 교육 프로그램 새로 만들었대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한 곳이 변하자 다른 곳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은서가 핸드폰을 꺼냈다. 온라인에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캠페인이 생겼어요. 차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커뮤니티예요. 화면에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저도 용기 내서 민원 넣었어요. 백화점에서 답변 왔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제 권리를 지킬 거예요. 강정옥 사모님 덕분에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정옥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은서가 말했다. 아니야. 정옥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목소리를 낸 23명. 내가 다시 전화한 것. 그 익명 제보자,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변하기로 결심한 백화점. 모두의 노력이야. 그래도 시작은 어머님이 해주셨잖아요. 시작은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옥이 밖을 바라봤다. 계속되는 거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 계속 지켜봐야 해. 어머님, 그럼 계속 싸우셔야 해요? 싸움이 아니야. 정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감시고 격려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더 나은 세상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스했다. 거리의 사람들이 봄옷을 입고 걷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정옥은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한 곳이 바뀌면 다른 곳도 따라 바뀐다.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된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데 은서가 말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제 친구 만나요. 걔도 비슷한 일 겪었대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것들 설명해 주려고요. 정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좋아. 알려줘. 널 도와줬던 것처럼 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네. 은서가 밝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옥은 잠시 현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해냈어. 6개월 후. 백화점은 고객 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소비자 만족도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직원 만족도도 함께 올랐다. 실적 압박이 줄어들자 직원들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은서는 그녀는 이제 소비자 권리 교육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매달 한 번 지역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청중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20대 청년도 있었고 60대 어르신도 있었다. 만약 차별을 경험하셨다면 참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 건가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에게는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은 변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60대 여성이 은서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예전에 백화점에서 무시당한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말씀하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은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별을 경험하고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예민한 건가 자책하는 사람들. 내가 틀린 건가 의심하는 사람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은서였던 적이 있나요? 외모로, 옷차림으로, 말투로, 나이로 판단받은 적이 있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참으셨나요? 항의하셨나요? 아니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하셨나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됩니다. 당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한 변화는 계속됩니다. 강정옥 사모님처럼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있고 은서처럼 스스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모두가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세상을. 백화점의 유리벽은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문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차례입니다.